이번 사연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온 남편에게 시모가 나타나 한 말이 개소리라는 것이 밝혀져서 시모와 그 남친을 소금 뿌려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36살이고 남편은 38살입니다. 5년 전에 결혼해 연년생 아이 둘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의 인연은 제가 상업지구 내에 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몇 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옆 건물에 돼지갈비집을 새로 오픈한 젊은 사장님이었죠. 남편은 키가 크거나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첫인상부터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집안이 부유해서 부모님이 가게를 차려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직 오롯이 본인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옆 가게 주인끼리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게 되었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이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참 편안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음식 맛도 꽤 괜찮았고 무엇보다 제 눈에 들어온 건 자신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가게 안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갈비집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바로 돼지갈비집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적성에도 잘 맞고 재미있었다고 해요. 사장님은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남편이 고맙고 기특하다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돈을 더 챙겨주시기도 하셨다네요. 본인의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꿈은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서 직접 고깃집을 운영해보는 것이었대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사장님의 배려로 단순히 홀서빙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주방일도 배우게 되었고 고기 손질부터 양념 배합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남편의 꿈을 지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배우면서 일하다가 사장님이 연세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남편에게 식당을 맡아서 운영해보라고 하셨나봐요. 하지만 사장님의 자녀들이 그 일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결국 운영하던 식당에서 손을 떼고 나오게 되었고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내어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던 거죠.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몸이 불편하신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만의 양념 비법을 몇 가지 더 가르쳐주고 가셨을 정도로 남편을 아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비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신만의 레시피를 연구했고 결국 더 깊고 풍부한 맛을 완성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을 연 가게는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도 생기고 무엇보다 주변 상가에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상당했었어요. 만나면 항상 먼저 고개 숙여 인사했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가게에 손볼 일이 생기면 도와주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주변 상인들이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지낸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남편이 먼저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남편의 됨됨이와 성실함을 보았고 이런 남자라면 평생 마음고생이나 돈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 어린 시절 자라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와는 너무도 다른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는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마저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 할머님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돈 벌러 간다고 집을 나가더니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 댁 근처에는 남편의 고모들이 살고 있었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고 해요. 4명의 고모가 계셨는데 그중 3분이 할머니 댁 가까이 살고 계셔서 자주 왕래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고모들이 용돈도 가끔 챙겨주셨고 옷이나 학용품 같은 것도 사다 주시곤 했는데 아마도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그랬던 것 같대요. 하지만 자신이 의지하던 할머니마저 병환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남편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막내 고모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낯선 환경에 사촌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괜히 눈치가 보여서 밥이 더 먹고 싶어도 달라는 말도 못했고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주말마다 스스로 집 청소를 해놓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고모부께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커서 뭐든지 사촌들에게 양보했고 욕심이란 걸 한 번도 부려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고모 집에서 미움을 받게 되면 정말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더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고모부 역시 고모처럼 따뜻한 분이셨고 사촌들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어 쓰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곳이 지금의 남편 인생을 바꾼 그 갈빗집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모 집에서 도보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삼촌 댁에 혼자 몰래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외삼촌도 엄마의 소식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래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먼 길을 걸어갔었다가 결국 실망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대학이긴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을 한 뒤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비도 면제받았고 고깃집 아르바이트로 생활비까지 직접 벌어서 혼자 다 해결하고 살았다고 해요. 성인이 된 이상 더는 고모들에게 도움받는 건 민폐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방학에 내려갈 때 선물을 사다 드리거나 사촌동생들에게 작지만 용돈도 쥐어주곤 했다네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저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남편이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엾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카페도 아빠가 차려주신 거였고 제가 번 돈을 저를 위해서 쓰느라 부모님께 용돈도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남편이 대학교 다닐 때 엄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외삼촌 댁을 한 번 더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외삼촌이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사는 집 주소를 받아들고 왔다가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만난 엄마의 모습에서 남편이 기대했던 따스함은 느껴지지 않았고 생각보다 아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본인보다 12살이 많은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전처 자식들이 끝까지 엄마로 인정해주지 않아 혼인신고도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부라도 물어줄 거라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냉정한 모습에 엄청 실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초라한 아들의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남들이 볼까봐 신경이 쓰였는지 5만 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어서 가라고 재촉하더래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자기를 찾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는 모습도 보지 않고 바로 등을 돌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 더 엄마를 찾아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좋은 사람이 생겨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식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러 갔었대요. 혹시라도 와준다면 그동안에 맺힌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고 해요.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 함께 살던 나이든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뒤였고 이번에는 8살 어린 남자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나이든 아저씨가 남긴 유산들은 자식들이 다 가져가고 그나마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빌라를 엄마의 명의로 해주었다고요. 남편이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바라지도 말고 앞으로도 절대 나를 찾지 마라 라고요. 남편이 생각하기에 혹시라도 돈을 요구할까봐 거리를 두는 눈치였다고 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고 먹고 살 만큼 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막내 고모님 내외분이 혼주석에 앉아주셨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혼과 동시에 제가 하던 카페를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편은 밤낮 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고 그 노력 덕분에 식당은 손님이 점점 늘어갔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2호점까지 낼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연하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살짝 보여서 시어머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을 본 남편은 인사도 하지 않고 왜 오셨어요? 그냥 가세요. 하고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의 그 모습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상처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붙잡지도 않았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차갑게 굳은 표정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방 이모님들도 남편의 굳은 표정에 깜짝 놀라 서로 눈치를 보면서 식당 안이 조용해질 정도였으니까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던 사람인지라 저도 그런 모습이 낯설고 어색하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3번이나 버림받았던 남편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이제는 그리움보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멀뚱히 서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앞으로 자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연하 남친은 분위기 파악도 못한 채 식당 안을 둘러보며 여기 한 달 매출이 얼마예요? 가게가 커서 세도 많이 낼 것 같은데? 라며 초면에 무례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냥 내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앉으시라고 했죠. 오신 김에 갈비탕 한 그릇씩 드시고 가라고 하고선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남친은 갑자기 제게 친한 척을 하면서 자기를 시아버지라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빨새끼가 진짜. 순간 말문이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한참 후에 가게로 돌아온 남편은 제가 두 사람에게 갈비탕을 대접했다고 했더니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엄마에게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풀릴 리 없고 이제 와서 찾아온 게 진심으로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머리가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수 같은 부모도 막상 세상을 떠나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나중에 당신이 후회할까봐 그랬던 거야. 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혹시나 남편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혼자 찾아오셨어요. 마지못해 마주 앉은 남편은 할 얘기만 하고 돌아가시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난 시간 본인이 어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게 된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할머니가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박했어. 게다가 고모들까지 합세해서 날 너무 못살게 굴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온 거야. 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무너졌는지 남편도 함께 따라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두 사람의 오해가 풀리면서 그날부터 남편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가끔씩 연락도 하며 지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와 남친이 식당을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남친에게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직 나이도 젊은 사람이 전혀 일을 할 생각은 없었고 시어머니가 간간히 벌어오는 돈에 기대어 사는 모습이 한심스러워 보이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는데 시어머니의 남친은 얻어먹는 입장에서 반찬 투정까지 하더라고요. 반찬을 그릇에 너무 조금 담아준다느니 반찬 가지수가 더 없느냐느니 하면서 말이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 주방 이모님들도 반가워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런 남친의 말이나 행동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를 하더라는 거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남친이 혼자 저희 식당을 찾아와서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르더군요. 엄마가 나이가 있어서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챙겨주는 것이 아들의 도리라고 했다네요. 그 말에 남편은 엄마 대신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자기는 지병이 있어서 안 된대요. 혈압이 정상보다 좀 높은 편인데 지금부터 조심을 해야 한다나요? 자기 아버지도 혈압으로 돌아가셨대요. 듣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럼 혈압 있는 사람은 다 놀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결국 자기는 놀고 남편에게 용돈을 받고 싶다는 거죠.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남친이 돌아가고 저희 부부는 생각 끝에 남친 몰래 시어머니에게만 용돈을 따로 조금씩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고기 때문에 거래처에 나가고 없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남친이 낯선 남자 한 분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이 하는 식당이라고 소개하면서 너스레를 떨더니 고기를 시키더군요.
그리고는 당연한 듯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길래 붙잡고 계산을 하라고 하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픈하자마자 장사하는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먹고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안 그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저희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못했더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길래 놀라서 전화를 바로 했죠. 그런데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 오늘 그 사람이 식당에 갔다가 눈칫밥을 먹고 왔다더라. 네가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그런 말을 했겠니? 식당이 잘 돼서 2호점까지 냈다면서 손님 대접하러 간 사람한테 그렇게 눈치를 준다는 게 말이 되니? 하는 겁니다. 염치는 없는 사람이 눈치는 있는지 시어머니께 기분 나빴다고 했던 거죠. 그동안 봐왔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다르게 차갑고 까칠한 목소리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바쁘네요. 일단 끊을게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남친 하는 행동이 너무 얄미워서 잘 가시라는 인사도 크게 하지 않았거든요. 영업이 끝나고 밤늦게 남편과 가게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자기 남친이 밥 먹으러 갔는데 며느리가 눈칫밥을 줬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난 목소리로 한두 번도 아니고 장사하는 식당에 손님을 데리고 왔으면 계산을 하고 가는 게 맞죠. 앞으로 눈칫밥 먹기 싫으면 계산부터 하라고 하세요. 오지 말든가요. 해버리더군요. 시어머니도 아들의 말에 당황하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끊어버리셨어요. 남편은 오늘도 엄마 남친이 또 왔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이 신경 쓸까봐 모른 척 했었거든요. 남편은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려고 하면 공짜 밥은 안 된다고 미리 말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노력 없이 남한테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주말에 막내 고모님 내외분이 서울에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 올라오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이 남편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이라 좋은 고기로 저녁을 대접해드리고 집에서 푹 주무시고 가시라고 모시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술상을 차리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두군요. 고모, 엄마가 집을 나간 게 정말 할머니랑 고모들 때문이에요? 라고요. 그러자 고모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누가 그래? 혹시 네 엄마 만났니? 라고 물으셨고 남편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고모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죠. 고모님은 어이가 없다고 하시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엄마는 평생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 남자한테 미쳐 바람나서 아들 버리고 야반도주한 주제에 무슨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고모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고 고모님은 네가 알게 되면 평생 상처가 될까봐 할머니도 고모들도 전부 입을 다물고 살았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고모님 말씀으로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할머니와 고모들이 어린 자식 두고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수없이 다그쳤고 제발 정신 차리려고 난리를 쳤더니 그날 밤 바로 짐 싸서 나갔다는 겁니다. 고모님은 한참 동안 화를 참지 못한 채 말씀을 이어가셨죠.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 한 번도 찾지 않더니 무슨 낯짝으로 지금에서 찾아왔다니.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고 혹여나 돈 때문에 접근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는 목이 메어 하시면서 할머니가 누구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린 새끼 떼놓고 갔다고 소갈이 하다가 병을 얻으신 거잖아. 눈 감을 때까지 네 걱정만 하고 가신 불쌍한 분이야. 네 엄마라는 인간 내 눈에 띄면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버릴 생각이었어 하시면서 몸을 벌벌 떠셨어요. 그날 밤 저랑 남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다시 마음속에 갈등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나몰라라 하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자기를 찾아온 것부터가 이상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마무리를 하면서 카운트 직원이 하는 말이 저희가 2호점에 가 있는 사이 시어머니가 본점에 와서 남편과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니 우리 아들이 돈 30만 원을 가져가라고 하네 하고 돈을 받아가셨대요. 직원이 통화 소리도 들었고 당연히 정말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통화는 혼자서 자작극을 한 거짓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앞으로 식당에 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하고선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식당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친이 함께 찾아왔어요. 남편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라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해서 어디서 엄마한테 버릇없이 이런 행동을 하니? 나 네 친엄마야 라며 난리를 치셨죠. 남편은 체념한 듯 그 돈 30만 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의 남친이 이렇게 큰 식당을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껌값도 안 되는 30만 원 가져갔다고 부모한테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하더군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쳤죠. 저기요, 껌값도 안 되는 돈이면 직접 벌어서 좀 드리지 왜 여자한테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사시는 건데요? 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시면서 부모를 버리는 건 폐륜인 거 몰라? 내가 네 남편을 안 낳았으면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었겠니?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말하더군요. 화가 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폐륜을 저지른 건 당신이 먼저죠. 자식을 3번이나 버려놓고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건 네 할머니와 고모들이 못살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악을 쓰며 말하더군요. 남편이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버린 나를 키워주느라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할머니랑 고모들 모욕한 것도 모자라서 이젠 자식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서 찾아온 거잖아 라며 똑같이 소리쳤죠. 앞으로 당신과 아무 상관없던 예전으로 돌아갈 거니까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저 인간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아요. 2사람 다 꼴보기도 싫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남친은 남편에게 나이든 불쌍한 엄마를 내치는 게 자식으로 할 짓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아저씨는 그럼 나이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남의 피 같은 돈 탐내고 여자한테 빌붙어서 그지근성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그런 식으로만 살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올 힘 있으면 차라리 막일이라도 해서 본인 앞가림부터 하시라고요. 라고 해버렸죠. 그때 주방에서 제일 오래 일하셨던 이모가 바가지에 소금을 들고 와서는 2사람에게 뿌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부모로서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지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 한덩치 하시는 주방 이모님의 호통에 2사람은 뒷걸음질 치면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충격에 식당안은 조용했어요. 주방에 계시는 삼촌과 이모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장님의 저런 모습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다 함께 걱정을 해주셨죠. 그날 이후로 2사람은 식당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없네요. 식당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남편은 가끔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간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과연 아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조차도 없는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엄마에 대한 미련도 기대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더 안쓰럽네요. 모든 자식에게 엄마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존재인데 남편에게 엄마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상처만 남긴 사람이니까요. 저도 2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무리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남자를 쫓아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남편의 상처를 온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외롭게 살아오면서 채우지 못했던 가족의 빈자리를 이젠 저와 아이들이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많이 응원해주세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에 미쳐서 자식을 버리는 엄마나 여자한테 빌붙으려는 새끼나 아주 둘이 천생연분이네요. 둘이 잘 살도록 관심 끊어줘야죠. 아주 잘하셨습니다.